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2가 다음 주 열립니다. 투자와 접목해서 미리 알아두실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훈, 김선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번 네. CES의 어떤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올해 CES의 그 주제라고 할까요? 키워드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을 한 가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예. 한층 더 발전한 인공지능 AI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주제로 다양한 기술과 전시를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기술하고 메타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 컨셉트를 발표합니다. 이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예.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컨셉트카 두 종을 선보이는데요. 이 차량은 네 바퀴가 90도로 꺾여서 평행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램프로 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물론 AI 기능이 탑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가상인간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부수 전체를 VR하고 AR,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기업들도 나오지만 CES에 등장하는 이 스타트업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CES는 또 스타트업들의 그 글로벌 데뷔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CES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면서 또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총 29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수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국내에서요? 예, 이번 그 CES 혁신상을 수상한 그 스타트업들 가운데서는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C랩, 아니면 코트라 서울시, 뭐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많은 그 대기업과 그 기관 통해서 투자를 받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업체들이 그 일단 뭐 업력도 짧고요. 또 특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해외로 그 사업 확대 기회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지원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가질 수 있는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수상 실적이 참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CS 혁신상 받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사업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국내 스타트업 중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선 가장 또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혁신상 수상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랑 이제 이곳인데요, 바로 예. 그 펜나우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그 비문, 그러니까 코 무늬로 신원 인식을 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지문 말고 비문. 예, 지문이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움직이기 예, 때문에 예. 비문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유기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또 이게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준호 펜나우 대표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물 등록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동물 등록제에 마이크로칩을 이제 몸에 이제 삽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들고 또 굉장히 거부감이 크죠. 생체 인식을 쓰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취지로 이제 회사를 방향을 설정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개발한 그런 에바라는 업체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단일 제품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문에서 동시에 또 세계 최초로 혁신상을 수상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탈모 예방 서비스를 개발한 룰루앱, 아니면은 증강현실 안경 개발 스타트업 레티널 등도 이번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란 말이죠. 요즘도 뭐 이제 차도 나오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역시 이제 중심이 되는 건 가전인데 미래 가전이 진화하는 방향은 어떤 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미래 가전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연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된 가전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작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가전업계 트렌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IoT 기술을 발전하면서 앱 하나로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 연결하는 세상, 이미 이제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모든 가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TV를 보다가 누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초인종 누른 사람 얼굴을 확인하고 또 문까지 열어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음성 인식으로 냉장고 안에 오늘 저녁거리 반찬이 어떤 재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모자란 재료를 주문까지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대거 올해 CES에는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가전 신기술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업체들, 주요한 업체들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또 해외 기업들, 업체들이 또 많은데 지금 연결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 IT 기술 연계한 그런 스마트홈 제품들을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국내 슬립테크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슬립이 잠 자는 거, 수면을 분석하는 건데요. 예. 그 에이슬립이라고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그런 수면 측정 기능이 탑재된 아마존 알렉사의 스마트홈 스피커를 이제 대표적인 좀 기대되는 그런 제품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무선 스피커나 아니면 새로운 라인의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공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소니도 아마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이번에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뭐 예. 냉장고, 수도꼭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아까 그 초인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대면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갖가지 스마트홈 솔루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평소와 같으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기술들이 이제 이번에 주목을 받게 된 건데 예를 들어 위생 관련된 뭐 일본 기업이 있는데 뭐 무이나 에어라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넣으면 바로 물이 튀기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도 뭐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긴 하지만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 일부 불참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업 참여가 줄어든 겁니까? 올해 이제 중국 기업 참여 개수를 보면 한 200여 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이었죠. 셧다운 되기 전에 오프라인 행사 당시에 중국 기업 참여 수가 1,368곳이었습니다. 예. 그때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한 셈인데 사실 중국은 2008년 역대 최대 기업인 1,500여 개가 참여를 한 이후에 매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CES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CES의 C가 차이나 아니냐, 중국 전자쇼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굉장히 참여했었네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 예. 부스 크기도 엄청나게 제작을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참가 기업 수가 200여 개 수준으로 줄더니 올해 역시 좀 냉랭한 모습을 그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만 유독 불참한 건 확실히 좀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코로나 여파다 뭐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사실은 최근 심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양국 간의 갈등, 이른바 테크 전쟁이라고 하죠. 예. 이것의 영향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CES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렸던 그런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이란 그런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겹쳐 보이는 건 왜일까요? 사실 중국뿐 아니라 일부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도 불참을 선언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CES 주간사인 CTA 자료를 보면요. 올해 참여 기업은 2,200여 개 수준입니다. 예. 2020년 오프라인 행사 당시에 4,500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글과 메타, 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하고 또 미국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그리고 세계 최대 이통사인 AT&T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유로 오프라인 행사 우리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또 자율주행차 기술업체인 웨이모,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GM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위축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역대 최다 참여 수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416곳입니다. 예. 2020년 당시에 390개 회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뭐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에 그럼 CES를 어떻게 투자와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CES는 그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특히 CES에서 공개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해 출시되는 그 제품에 주로 반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의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이제 CES는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강조가 됐던 기술이 AI랑 이제 로봇 아니면 그런 맞춤형 기술 등에 이제 방점이 맞춰졌는데 예. 실제로 이제 올해 출시된 제품을 보니까 이제 맞춤형 TV나 그 비스포크 냉장고 등 그런 맞춤형 냉장고가 출시된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CES에서 공개되는 신기술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를 염두에 뒀는지 좀 그런 흐름을 좀 미리 읽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자율주행차 굉장히 투자자들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인데요. 관련주인 뭐 현대오토에버나 뭐 만도 등이 좀 최근에 CES 소식과 함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공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단기적으로 CES에서 그 신제품 발표회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GM의 경우 그 전기차 플랫폼 얼티움이랑 전동화 모델 출시 계획을 그 발표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날 이 키노트 스피치 이후에만 그 주가가 6.29%나 급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제품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이 발표 내용들, 키노트 스피치라든지 간담회 내용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 한해 역점 투자 분야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들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메타버스 사업부를 인하우스화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모비스 같은 자회사에 메타버스 사업을 맡길 수도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체계를 이뤄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번 CES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종희 부회장이 5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는 기조연설을 합니다. 기조연설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혁신 기술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IoT라든지 홈 네트워크 분야 또 그리고 음성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후광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자도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 직접 가게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CES 소식을 어떻게 좀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 계획한 일정은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 예. 개장 전에 라이브 연결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후 12시 점심시간대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CES 현장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동시간대, 우리 뉴스 시간대에도 리포트를 통해서 생생한 CES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은 김선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